새벽 3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이 터졌습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코드였어요. 돌아가니까 괜찮겠지 했죠.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앱이 24시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 절반 가까이가 AI 코드를 검증 없이 배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AI한테 랜딩 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주니어와 시니어의 바이브 코딩이 왜 다른 건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코딩,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만큼 핫한 키워드죠. 바이브 코딩에 대해 이제 막 접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AI한테 말하면 코드를 다 짜줄 거야. 그렇지 않죠. 바이브 코딩은 대충 코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바이브 코딩은 미슐랭 셰프가 저울 없이 완벽하게 간을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천 번의 반복이 만든 무의식적 전문성입니다. 주니어가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흔히 겪고 저 또한 수십 번 겪어본 패턴 딱 3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째, AI가 짰으니까 맞겠지. AI 코드 절반 가까이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이해 없이 배포한다? 그것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둘째, 일단 붙여넣기 패턴. AI가 100줄을 줬어요. 주니어는 그대로 복붙을 합니다. 반면 시니어는 필요한 10줄만 사용합니다. 경험이 뭘 버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셋째, 프롬프트가 전부다 라는 착각입니다. 좋은 식당이라고 검색하면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강남역 3만원 한식 주차 가능.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죠.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 AI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주니어와 그리고 이제 시니어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클로드 코드가 있고 안티그래피티, 커서 같은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지만 저는 클로드 코드를 보통 강력하게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이잖아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파는 업체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주니어 그리고 오른쪽은 시니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니어 관점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판매하는 업체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라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로드 코드가 먼저 디렉토리에 기존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고 있는 과정을 거쳐서 보시면 이제 index.html 파일을 만들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스스로 이제 클로드 코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뚝딱 금방 만들어졌는데요. 두바이 쫀득 쿠키 랜딩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구성은 이제 크게 히어로, 프로덕트, 피처, 스토리, CTA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푸터도 마지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이제 골드와 브라운 계열로 잡은 것 같네요. 그리고 나름 반응형과 그리고 스크롤도 고려해서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는 이제 제가 방금 만든 이제 주니어의 결과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이제 문구랑 아까 얘기했던 각 섹션별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제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이제 자주 묻는 질문도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할인받고 주문하라는 것과 이제 고객센터도 있고요. 이제 정책, SNS 또 잘 구성해 줬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많이 보이네요. 그냥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설프게 보이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모바일 페이지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완전 이제 모바일 페이지는 깨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데스크탑 페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 12 프로라고 가정을 했는데 다른 기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반응형도 같이 고려해서 개발이 됐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실제로 코드는 어떻게 클로드 코드가 작성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방금 주니어가 만든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 판매 사이트의 이제 코드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일 파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섹션들을 인라인 스타일이 굉장히 난잡하고 SEO 메타 태그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거진 이제 이 한 파일에 500줄 가까이 되는 코드를 그냥 때려 넣었네요. 이걸 수정한다고 하면 각 컴포넌트를 찾기도 어렵고 당연히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다시 클로드 코드로 돌아가서 왼쪽에는 주니어 버전이었고 이제 오른쪽에 시니어 관점에서 한번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클립보드에다가 복사를 해두었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를 판매하는 사스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줘. 그리고 Next.js와 타일 리와인드, CSS와 그 다음 모바일 퍼스트 반응형, 그리고 히어로와 피처, 프라이싱, CTA 섹션, 그리고 각 섹션 컴포넌트를 분리해줘. 그리고 SEO 메타 태그를 포함하고 버셀 배포도 가능하도록 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줄 것 같아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같은 AI인데도 불구하고 프롬프트가 다르죠. 이제 클로드 코드가 이제 두바이 쫀득 쿠키 랜딩 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왼쪽에 주니어가 작성했을 때와 다르게 단일 파일을 만들지 않고 이제 next.js 프로젝트를 생성하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다르죠. 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시니어 버전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클로드 코드가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프로젝트 구조가 되게 아까와 다르게 단일 파일이 아니라 각 컴포넌트별로 페이지별로 구분돼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포함된 기능은 이제 어떤 기능을 통해서 구현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발 서버는 이제 로컬호스트의 3000번 포트로 구현이 이제 빌드가 되었다고 나오고, 이제 벌셀 배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하고서 실제로 배포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니어 버전에 클로드 코드가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제 시니어가 만든 웹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바이 쿠키라는 이제 이름으로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아까 주니어가 만든 웹페이지와 다르게 이런 이제 통통 튀는 이펙트도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피스타치오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전반적으로 되게 색상도 잘 배치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배경 이미지 같은 것도 세심하게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크롤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이제 주니어가 만든 단일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index.html로 들어갔는데, 시니어가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로컬호스트 서버를 직접 띄워서 프론트엔드 서버로 접속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주니어와 다르게 시니어가 만든 웹페이지는 모바일 페이지가 잘 적용됐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네, 보시면은 아까 주니어와 다르게 일단 데스크톱 페이지가 아니라 모바일 페이지에 맞게끔 반응형 페이지로 렌더링 된 게 확인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더보기 탭이 보여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도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각 컴포넌트별로 모바일 페이지에 맞게끔 반응형 웹페이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이번엔 시니어가 만든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시니어가 만든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폴더별로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주니어 같은 경우는 index.html로 단일 페이지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시니어 코드를 살펴보니까 단 넥스트 하위에 이제 package.json 같은 이제 관련 설정들도 잘 설정이 되어 있고, 두바이-쿠키라는 폴더 아래에 이제 소스 코드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넥스트 관련 설정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 리드미도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아까 프롬프트의 상세한 설명에 따라서 클로드 코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소스 코드 안에 이제 레이아웃이나 페이지,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서 각각 섹션별로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피처 관련된 웹페이지를 수정하고 싶다고 하면 feature.tsx 파일을 열어서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주니어가 만든 코드 같은 경우는 단일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왼쪽은 주니어가 만든 것, 오른쪽은 시니어가 만든 웹페이지인데요.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글자라던가 컴포넌트들이 반응형 웹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시니어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이렇게 이펙트 효과로 생동감 있는 컨텐츠를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디자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니어의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단순하게 한 반면 시니어의 경우는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함께 프롬프트를 알려줬습니다. 코드의 구조를 봤을 때는 주니어 같은 경우는 500줄의 단일 파일로 모두 구성이 되었고 시니어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별로 세분화해서 역할 분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반응형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주니어는 전부 다 깨진 형태로 되어 있었고 시니어 같은 경우는 모바일 퍼스트 반응형으로 잘 구현이 되었습니다. SEO 메타 같은 경우도 주니어는 거의 구현이 되지 않은 반면에 시니어는 SEO 메타까지 전부 다 구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니어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AI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요. 쉽게 말하면 AI는 여러분의 주니어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니어 개발자한테 다 개발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까요? 그렇지 않죠. 뭘 시켜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주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키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니어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셰프의 비법 3가지 공유드릴게요. 첫째, AI 코드를 첫 번째 간보기로 쓰세요. AI 결과물은 정답이 아니라 초안입니다. 거기서 소금을 더하고 후추를 뿌리고 볶부타기 전에 10분만 간을 보세요. 둘째, 시니어의 바이블을 훔치세요. 잘 만든 오픈소스 코드는 미슐랭 셰프의 공개 레시피와도 같습니다. 왜 여기서 이 함수를 썼는지 역으로 한번 추적해보세요. Next.js, Tailwind, 공식 예제들 10년치의 노하우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실수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세요. 저도 처음에 AI 코드를 복붙했다가 에러 폭탄을 맞았는데요. 실수를 기록해서 다음 프롬프트에는 개선하는 것을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 실수했던 기록이 나만의 비법 노트가 될 겁니다. 결국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는 AI가 90%를 해주는 시대에 나머지 10%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 10%가 서비스를 살리고 죽입니다. 그게 바로 셰프의 감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대충 코딩하는 게 아닙니다. AI 코드는 반드시 리뷰해야 되고요. 실패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많이 시도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드로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트렌드와 실전 인사이트, 시니어가 사용하는 프롬프트 템플릿, 클로드.md 설정 파일과 실전 노하우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 구독 꼭 해보세요. 실전 시니어 노하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0배 성장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